안녕하세요. 태아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의코입니다. 오늘은 태아보험 설계사도 모르거나 놓치는 담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담보들이 설계사분들이 놓치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골절 진단금의 잘못된 가입 금액하고요. 그리고 상해 수술비의 가입 금액 한도, 암 진단금, 이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담보인데요. 이따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진단암, 아토피 진단금, 응급실 내원비, 이렇게 6가지 담보인데요.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골절 진단 담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번, 4번 담보가 골절에 대한 보장인데요. 3번의 경우 치아의 부러짐을 보장하고 4번의 경우에는 치아는 보장에서 제외되는 담보입니다. 3번과 4번 최대 가입 금액은 각각 30만 원이고요. 3번과 4번 합산 금액이 50만 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입 금액을 조절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3번 골절 진단 담보에 30만 원, 4번 골절 진단 치아 파절 제외 담보에 20만 원을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상해 수술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계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상해 수술비의 가입 금액이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해 수술비는 보장 범위도 넓고 보장받기 수월한 담보입니다. 상처를 꼬매는 것도 보장이 가능할 수 있으며 최대 가입 금액은 500만 원까지지만 보험료도 생각을 해야 하기에 200만 원 정도 구성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암 진단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암 진단금의 설계는 상당히 복잡하지만 잘 생각하신다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이와 같은 설계안이 많이 보이는데요. 암 진단금 1억 원, 유사암 2천만 원, 특정암 2천만 원, 다발성 소아암 3천만 원, 소아 백혈병 1천만 원, 이런 형태로 태아보험을 가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암 진단금의 최대 가입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고요. 암, 특정암, 다발성 소아암, 소아 백혈병 이렇게 모두 다 합친 최대 가입 금액이 1억 7천만 원입니다. 암 진단금은 다발성 소암이나 소아 백혈병, 특정암 모두 다 보장을 합니다. 보장의 범위가 가장 넓은 암 진단금의 최대 가입 금액인 1억 5천만 원을 구성하고요. 그 다음으로 보장의 범위가 넓은 게 특정암인데요. 특정암의 나머지 2천만 원을 구성을 하고 다발성 소아암과 소아 백혈병을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금을 2개로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암 진단금이 2개로 구성된 설계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암 진단금을 17번과 18번 2개로 구성하는 이유는 17번의 만기는 최대 100세까지이며 가입 금액은 7천만 원까지입니다. 18번의 경우에는 만기는 60세이며 최대 가입 금액이 1억 원입니다. 이 상품은 계약 전환이 가능한 상품인데요. 아직 계약 전환이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연장 시 담보의 만기 시까지만 연장이 된다면 18번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계약 연장을 60세까지밖에 전환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해서 18번, 17번 2개로 가입을 하는데요. 17번의 만기가 100세까지 가능하기에 여기에 최대 7천만 원 구성을 하고 1억 5천의 나머지 금액을 18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사암의 진단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재진단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재진단암의 경우 첫 번째 암 발병 시에는 보장이 안 되고 2년이 지나고 재발, 전이, 잔여암, 원발암 등이 발생했을 때 두 번째부터 보장하기에 30세 만기로 가입할 때는 재진단암은 큰 도움이 안 되기에 없어도 괜찮다고 상담을 받은 분들이 있는데요. 태아보험에서는 재진단암을 구성하는 이유는 두 번째 암 진단금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암 발병 후 2년이 경과해도 암 세포가 살아있을 때를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담보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소아 백혈병인데요. 백혈병의 경우 1년, 2년의 치료가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10년,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치료받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매 2년마다 가입 금액을 보장받기 위해서 최대 금액으로 가입하며 이런 경우가 생길 시 2년마다 계속적으로 매 2년마다 가입 금액을 받는다면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에는 아토피 진단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아토피로 보험금 청구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아토피 진단 담보는 아토피로 진단을 받으면 딱 한 번 10만 원을 지급하는 담보이고요. 증증 아토피 진단 담보는 OSI 40점을 받아야 하는데 OSI 40점은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OSI란 가려움과 수면 장애를 제외한 지표면의 범위, 즉 얼마큼 많이 확대되어 있냐고요. 그다음에 병변의 정도, 뭐 예를 들면 곰기가 얼마나 많은가 뭐 이런 걸 따지겠죠. 조금만 가려워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에 OSI 40점에 해당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아토피 진단금을 가입할 때는 아토피 진단금과 중증 아토피 진단금을 같이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두 담보 합계 월 보험료는 6,833원으로 최대 보장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런 담보는 가입 안 하고 보장 안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응급실 내원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비응급일 경우 실비의 보장이 안 되기에 응급실 담보는 꼭 가입해야 한다고들 하던데요. 비응급일 경우 비급여 중 응급의료관리료가 보장이 안 되는 거지 실비가 보장이 안 되는 게 아닌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실비 보장이 안 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응급실 담보는 응급, 비응급 담보를 동시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응급실 한 번 갈 때마다 5만 원을 받자고 월 3천 원의 보험료를 내는데요. 20년 동안 총 내는 금액이 72만 원입니다. 그럼 내가 낸 72만 원을 받으려면 응급실에 14.4회를 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응급실 몇 번이나 갈까요? 내가 낸 보험료도 못 받는 보장 과연 좋은 담보일까요? 이 내용이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